우리가 보고서를 실제로 이제 그 만드는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만드는 조직은 이제 뭐 워킹 그룹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이제 기후 과학만 다루는 분야,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적응을 다루는 분야, 그다음에 이제 또 대응 대책을 받은 분야 해가지고서 그 세 개 분야의 워킹 그룹에서 이제 보고서를 평가 보고서죠. 연구 보고서가 아니고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각 분과에서 이제 정부의 서머리를 정부의 보고서로 채택하는 이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총회에서 분과별로 일단 이제 이제 서머리 부분을 정부가 이제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이제 서머리는 물론 전체 보고서를 IPCC의 이제 프로덕트로 인정하는 이제 회의를 하죠. 저희 임무는 뭔가면은 각 분과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IPCC의 프로덕트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가 이제 추진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IPCC는 이게 이제 195개 회원국의 이제 의사 결정체이기 때문에 총회라는 것은 이제 국가 대표들의 의사 결정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과학 내용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과학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그다음에 또 증거를 제시한 것을 정책 결정자들이 최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요약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 195개국 차원에서 채택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 요약문에 대해서 채택할 때는 문자 하나하나를 다 195개 국가가 합의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부담이 가는 이제 그런 회의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임무입니다. 뭔가 하면 195개 국가가 과학 문건에 관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번 6차 보고서가 그 5차 보고서와 다른 점이 뭐냐 이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까지의 보고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요 질문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기후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일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규명하는 것이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의 이제 노력의 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차 보고서를 이제 기점을 해가지고서 이건 분명히 이건 사람이 한 짓이다라고 결론이 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파리 협약이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6차 보고서가 시작이 된 게 또 바로 파리 협약의 시점과 또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6차의 주요 포인트는 뭔가면은 우리가 이미 이제 인간에 의한 작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이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바로 그 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6차 보고서의 이제 주요 이제 그 초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사실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제대로 해야 될 이제 그 일정이 아무래도 지연이 불가피해져 가지고서 이제 현재로서는 한 4개월 정도 지금 이제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은 이제 내년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기후 과학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대응 대책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에 들어가 가지고서 적응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 보고서가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언제쯤? 지금 22년 한 후반이 될 것 후반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보고서는 이제 이제 기후 과학의 문제, 그다음에 또 적응의 문제, 그다음에 또 대응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 가지고서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 기후 문제 해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정부가 반드시 또 반드시라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정책 차원에서 추구돼야 될 어떤 그런 그 요소는 뭐냐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적시하는 이제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2022년 말에 나온다고 하면 2023년 이행 점검을 할 때 그렇게 되면 6차 보고서가 굉장히 시적절하게 나와서 뭐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스케줄은 바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6차 보고서를 이제 근간으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글로벌 스탁테이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게 이제 UNFCCC의 이제 기본 방침이죠. 글로벌 스탁테이크에서는 뭘 할 거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약이라는 거는 그 법적인 강제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 가능한 수단은 각 나라가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펼쳐서 서로 비교해서 뭐 누가 더 잘하나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을 놓고서 서로 선의적인 경쟁을 이제 벌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각국이 낸 자료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각국이 낸 이제 보고서라는 자료라는 것이 공통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IPCC가 이제 기여하는 건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소위 방법론 보고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이제 각국이 그 배출 숫자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아주 매뉴얼이 하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IPCC의 그 역할은 기후 그 온실가스의 보고 절차를 표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으면은 그건 제대로 규제할 수가 이제 없는 거니까 말이죠. 이제 그래서 6차 보고서는 글로벌 스탁테이크의 가장 중요한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 영향으로 특히 이제 이상 기후, 극한적인 기상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폭우라든지 폭염, 뭐 한파, 폭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변동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오르내리는 폭이 굉장히 커지고 예측 또는 예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금년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강우 패턴이 보면 아주 집중적으로 내리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에 또 집중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굉장히 이제 예보나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이상 기후가 발생했을 때, 이상 기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예보의 어떤 뭐 품질이랄까요? 정확도 이런 걸 높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해상도라고 표현하는데 또 그게 이제 시간적, 공간적으로 해상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3시간 단위 부분을 좀 1시간까지 줄여서 뭔가 좀 시간적인 그런 세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이상기후가 발생했을, 이상기상 현상이, 특이기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해상도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 호우특보라든지 이런 걸 발령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상세화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진전된 그런 예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 예보의 어떤 그런 걸 높이려면은 그 기본적인 어떤 관측 데이터, 자료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통한 예측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예보관들의 어떤 분석 능력인데 모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형이나 기후에 맞는 그런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고도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1km 정도의 격자까지 상세화된 그런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좀 진보된 한 발짝 더 나아간 그런 기상 예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내의 조직과 관련한 조직 변화를 통해서 기상 예보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구상은 어떤 정부 조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어떤 요구라든지 또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그것에 저희 기상청은 아무래도 국민들께 기상이나 기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된 업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그런 기상 정보를 적시에 이렇게 드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편제라고 할까요?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편제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잘 기상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씩만 좀 더 드리겠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기상청이 기후변화도 다루고 있다. 이것까지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상청의 기후변화 홍보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구상 그런 거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인 그런 어떤 분석이나 어떤 근거 자료를 만드는 작업들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조금 아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떤 연령대라든지 그런 데에 좀 특화시켜서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하시는 남성분들이라든지 또 청년층에 좀 특화된 맞춤형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그 툰베리 같은 친구들이 어떤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비슷하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이제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본인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책임 그런 행동에 유발된 게 아닌데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이 좀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에 맞게 교육부하고 또 학교라든지 환경교육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또 기후변화를 좀 쉽게 또 국민들께 잘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지 어떤 컨테스트를 통해서 저희 기상청이 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고 기후변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기상현상이고 또 기후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또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시게 하는 부분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가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두 마리 토끼에 올라타면은 경제도 잘 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도 잘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특히 이제 한국 같은 이제 처지에 있는 국가,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나라가 화석 에너지 자원이 없으면은 성장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그 화석 에너지 자원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이제 자원을 써가지고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처럼 부존 자원이 없는 화석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봐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뉴스죠. 사실 그 동안에 지난 30년, 40년 동안에 한국 경제의 이제 가장 큰 그 애로사항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이 부존 에너지 자원의 그 석유 가스 자원의 부족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면서 경제 성장할 거냐 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다 나서 가지고서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국가한테는 이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도 하면서 동시에 기후 안정도 이루고 동시에 국내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제 길이다라는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미 지금 그런 쪽으로 모든 그 대책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있습니다. 2015년에 그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6명의 후보 중에서 그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저를 이제 뽑았다는 얘기는 제가 유일하게 경제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두 마리 토끼가 서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서 이 이제 기상청이 이제 그 기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국내나 또 외국에서 이제 여러 사람 만날 때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얘기하는 게 기후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후의 그 증거를 만들어 결정하는 이제 IPCC와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협상하는 이제 UNFCCC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두 개 중에서 IPCC라는 거에 195개 국가마다 전담 부처가 있습니다. 한국은 기상청이에요. 근데 참 묘하게도 그런 내용을 국내에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 날 때마다 한국에서 기후 문제, 특히 IPCC의 주무부처는 기상청이다라는 걸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외국 나가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아프리카에 또 동남아시아에 이제 여러 그 IPCC 이제 그 담당하는 부서를 만나 보면은 한국 기상청의 그 역량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그 동안에 이제 끊임없는 이제 그 국제 협력을 통해서 얻어낸 이제 결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겠지만은 국내적으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상청에서 이런 그 기후 이슈에 관해서 선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저는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나라에도 그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상청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기후 쪽에 저명한 학자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IPCC 워킹그룹도 참여해서 저자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번에 18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던가요? 네, 요번에 좀 많죠. 네. 네, 그래 경제하고 이 부분은 저도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10년, 30년 후에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구조가 바뀌려면 지금서부터 투자의 방향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뭐 ESG 같은 경우에 아주 대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린 뉴딜을 정부에서 이제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녹색 금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레미 러프킨이 말한 대로 좌초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들인데요. 국제사회에서도 그 녹색 금융에 대해서 이미 뭐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금융 당국이라든지 또 환경부 쪽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이 그런 저탄소라든지 또 이제 흔히 말하는 화석연료에 대해서 집중한 그런 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 금융적인 리스크도 커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의 방향이 바뀐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저는 우리 사회가 저탄소 사회 나가서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장시간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말씀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대담을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